10억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알바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이 불공정한 계산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사무소의 이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말 많던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국민연금공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 연구를 공식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도의 뼈대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지금의 기초연금은 이해하기 힘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도 없고 통장에 몇만 원 남지 않은 어르신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하는가 하면 반대로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공제 규정 덕분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할까요? 현재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이 돌지 않는 땅, 비만 새는 낡은 집까지 서류상 자산으로 잡히니 진짜 어려운 분들이 탈락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기준에 맞춰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널리 얇게 퍼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말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세대에게 직접 일어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의미와 앞으로 달라질 점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편의 방향성입니다. 드디어 국민연금연구원이 칼을 뽑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너무 엉망이다라는 국민의 분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의 뼈대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잘못된 규칙을 바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돈을 강화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급 대상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게 연금을 줍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인데요.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573만 원이었고 70%는 약 401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 안 맞아서 이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즉 301만 원 정도 이하인 가구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50% 기준은 월 286만 원 수준이죠. 둘째로는 소득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탈락, 장래비라도 모아놨으면 자산 많다고 본다는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거래가 반영되고 무소득 농지의 환산율을 낮추고 장래비나 의료비, 저축에 대한 공제 확산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책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셋째, 급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대상은 줄이지만 급여 수준을 단독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에서 많으면 44만 7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널리 얇게 주던 방식에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기초부터 다시 설계하자는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이 변화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국 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받느냐 아닐까요? 먼저 2024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라면 매달 최대 34만 원, 부부 가구라면 5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상은 하위 70%의 노인층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70%인데요. 이는 4인 가구 월 소득 401만 원 정도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뭐냐?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버는 가정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니 정말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연구원이 심층 연구를 진행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50%, 즉 4인 가구 월 286만 원 이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줄어들지만 대신 지원받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44만 원, 부부는 7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순히 몇천 원이 아니라 매달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2024년에 넓게 퍼지지만 얇게 형편 괜찮은 사람까지 포함된 구조였고 2025년은 좁게 퍼지지만 두껍게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에게 확실히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2025년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실 겁니다. 집 한 채 없고 통장에 몇만 원, 남은 어르신이 탈락하는 반면 수억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 제도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집, 땅, 예금까지 몽땅 끌어와서 억지로 돈처럼 계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으니 시골에 빚에는 낡은 집 한 채 가지신 분도 탈락을 합니다. 반대로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공제 덕분에 수급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받는 금액은 단독 가구 최대 약 34만 원, 부부 합산 약 54만 8천 원인데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감액됩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 부부가 위장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선다니 이게 정상적인 제도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진짜 어려운 어르신을 가려내지 못하는 점입니다. 현재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꼼꼼한 공제 규정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5년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기준을 전면 재검토를 선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자 결국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 인정액 산정의 비현실성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 인정액 산정이 왜 이렇게 비현실적일까요? 사실 문제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행정비용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을 위해 수백만 명의 소득 재산을 낱낱이 따지고 심사하고 재검증하는 데만 매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면 많은 어르신들 수십만 명에게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사람에게 줄 돈을 서류와 절차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기준의 모순성입니다. 서류에 찍힌 숫자는 1원까지 깐깐하게 계산하면서 실제 삶의 지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병원에 한 달 50만 원을 쓰셔도 서류에는 소득 0원이라고만 기록됩니다. 반대로 은행에 예금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는 것처럼 소득으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탈락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버젓이 연금을 받는 기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순이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권이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표심은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자산가 노인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정치인들은 그들의 불만을 즉각 반영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했습니다. 말로는 어르신 복지 최우선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표 계산에 따라서 제도를 방치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연구원이 나서서 기초연금 기준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제도로 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정치가 회피해온 문제를 드디어 공론화의 장으로 올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제도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정작 힘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무주택 노인입니다. 평생 모아둔 돈으로 겨우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자산으로 잡혀 탈락을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기본 공제를 받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월세로 살면서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올라서 기준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집이 없는데 왜 나는 탈락이냐? 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아무 소득도 안 나는 땅인데 서류상 재산으로 잡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2억짜리 임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매달 30만 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죽을 때까지 팔지도 못할 땅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현실.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복권노인입니다. 가족도 없고 생활비는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인데 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동네에 사는 국민연금도 못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오히려 이분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제도의 선긋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기초연금은 무주택자는 역차별,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은 땅 때문에 탈락을 하고 벽거노인은 소득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있어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이름만 안전망일 뿐 가장 힘든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제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개편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공정성을 상실한 제도다. 언제나 권위를 주는 학자들의 분석도 같은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공적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정작 급여 지급은 충분치 않은 구조적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선 안 되며 후세대의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 배분 방식이라고 말하며 기초연금을 플러스 알파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하위 70% 기준이 시대 변화에 따라 실질적 수급 대상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은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제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후세대의 혜택을 강화하는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 차등 지급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하위 70% 기준의 현실성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기초연금이 바뀌어야 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는 모두에게 얇게 뿌리는 방식에서 진짜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들으면 좋아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3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당신은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경과조치라는 장치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도 해마다 수십만 명이 서류 한 장 혹은 계산 방식 때문에 탈락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더 복잡해지면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각지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불평등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표장사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선거 전에는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자라고 외치며 손잡고 웃지만 막상 국회에선 예산 핑계로 미루고 필요하면 줄이고 결국 피해는 어르신들이 떠안았습니다. 쉽게 말해 정치인은 이익을 챙기고 국민은 빼앗긴 셈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권이 자기들 계산대로 기준을 흔든다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생존권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서 행복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사무소의 이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